기다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반려견이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협박을 해요. 기다리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두부랑 산책 한 바퀴 하고 자리 잡고 카메라만 켜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지시를 협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반려견에게 지시라는 걸 하죠. 뭐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좀 수직관계, 뭐 군대 같은 느낌도 있다 보니까 명령보다는 지시가 나은 것 같고, 사실은 지시보다도 큐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보호자님들께서 익숙하지가 않을 거라서 저는 이 영상에서 큐 또는 지시, 명령 이런 것을 합쳐서 그냥 지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지시라는 건 뭘까요?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반려견에게 우리가 흔히 앉아 또는 엎드려, 기다려 라는 것도 지시가 될 수 있고, 또는 브이, 코, 뭐 손 이런 것들도 다 지시가 될 수 있죠. 이런 지시들을 우리는 반려견과 살면서 불가피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에게 무언가를 많이 교육해 보신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지시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남발해서도 안 되고, 내가 반려견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반려견이 그걸 잘 따랐을 때 간식을 꼭 해줘야 한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교육을 굉장히 잘 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도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지시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활용하는 보호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두부가 지금 제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두부가 잘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두부한테 기다려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두부는 그 기다려라는 지시가 달갑지 않아지겠죠.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를 잘하고 나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다려를 잘하고 나면은 보호자가 관심을 주고 뭐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시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반려견은 당연히 그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지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작부터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긍정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건 뭐 반려견을 꼭 긍정적으로 키워야만 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협박하지 않아도 교육을 평소에 잘 하게만 한다면 반려견은 기다려 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충분히 잘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교육이 좀 미숙할 때,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반려견에게 편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주로 반려견들에게 협박성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협박성 지시는 정말 좋지 않아요? 일단 보호자가 격양되어 있는 모습 자체를 반려견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반려견들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나에게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싶어 하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두부한테 기다려라고 협박을 하게 되면 두부는 기다리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 보상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방금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박을 했어요. 기다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반려견이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협박을 해요. 기다리라고 했지 라는 식으로. 바로 이 점이 제가 협박성 지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협박성 지시는 반려견이 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더 강한 협박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반려견은 더더욱 불안정해지겠죠. 더더욱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고, 더더욱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지만 반려견에게 내가 협박 섞인 지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반려견에게 내가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반려견을 군인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반려견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항상 마음속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점검을 스스로 해봤을 때 내가 방금 좀 너무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지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반려견에게 합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능한 우리 반려견들을 존중하고 실수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려견을 훈육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려견에게 선행 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는 반려견을 선행 관리하기보다는 훈육 관리를 합니다. 반려견에게 미리 우리 반려견이 실수하지 않게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관리보다는 반려견이 그냥 실수했을 때 그걸 훈육해서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훈육 관리는 사실은 조금 불합리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문제로 내고 그걸 틀렸다고 혼을 낸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죠. 또는 성인이 되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아르바이트 사장이 뭐 점장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내가 첫날에 실수했다고 나를 혼을 낸다. 당연히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반려견을 꼭 긍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긍정적인 걸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반려견에게 혼을 낼 것 같다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은 무언가를 미리미리 조금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미리 가르쳐 줘서 반려견이 실수할 가능성을 좀 적어지게끔 선행하는 거죠. 뭐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규칙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실수하기 전에 알려줘서 반려견이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규칙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저는 선행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능하면 반려견을 키우면서 하는 모든 관리를 다 선행 관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려견을 혼내기 전에 내가 이걸 반려견에게 알려줬었나? 반려견이 이해할 만큼 내가 충분히 좀 반복을 해줬었나? 라는 걸 좀 고민해 보면서 반려견의 실수를 너무 나무라기보다는 반려견이 나의 지시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 해서 너무 협박성 지시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기를 바라고 최대한 선행 관리하면서 지시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깔끔하고 단호하고 강단 있게 한 번의 지시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쏘아붙이는 지시를 하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지시를 반복해서 기다려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협박하는 마음을 거두고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반려견에게 지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가 끝이고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건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릴까 해서 카메라 한번 켜봤고, 아마 이번 영상도 좀 오랜만에 올라가는 걸 텐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촬영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정리도 좀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